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연구직종 여성입니다. 최근까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시기가 잘 맞아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바람에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 짝 찾아 시집을 가고 있는 이 시기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제 욕심껏 하고 싶었던 공부 실컷 하려고요. 제이,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만나는 사람은 없어? 지인 말대로 저도 결혼 정년기인데 만나는 사람 하나쯤 있지 않겠어요? 저 역시 결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오지 않았기에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도 했습니다. 아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결혼에 뜻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장난기가 참 많으셔서 결혼 30년이 넘으셨는데도 참 서로에게 잘 맞는 한 쌍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세요. 어릴 때는 쉴 새 없이 장난치는 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할 일도 적지 않아서 내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어른스럽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불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지금이야 제 부모님이 저랑 가장 잘 맞는 술친구이기도 합니다. 연애 이야기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라고 해서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에 있는 생각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세요. 두 분은 어린 시절 소꿉친구 사이세요. 두 분 모두 유년 시절 가정 형편이 그리 좋으셨던 편은 아니라서 항상 집에서 겉도셨고 가족들에게도 의지하기 어려우셨던 두 분이 어릴 적부터 서로에게 의지해가며 자라나셨던 고향 친구 사이셨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항상 곁을 지키며 안팎으로 물심양면 지원했던 것도 바로 어머니셨어요. 두 분의 성향이나 함께 자라온 점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사업적으로도 참 잘 맞는 한 쌍이신 셈이에요.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신 두 분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라서 저런 영혼이 통하는 나만의 짝을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커가면서 부부라고 해서 꼭 저렇게 사이가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돌아서면 남보다도 못한 것이 부부 사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이좋은 한 쌍을 보며 저 역시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처럼 함께 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 짝에 대한 염원은 제가 외동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슬이 좋으신 두 분이신데도 저 낳을 때 난산이라 고생하셨던 엄마 생각해온 자식은 저 하나가 끝이라고 못 박으신 아버지셨어요. 그나마 엄마 아빠 장난에 당할 때 내 형제자매라도 같이 있었으면 똘똘 뭉쳐서 맞섰을 텐데 어린 마음에 혼자서 두 분 장난을 다 받아내려니 괜히 나도 내 편이 꼭 있어야겠구나 이런 재미난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머리가 굵고 나서야 외동인 저 혼자 외로울까봐 더 장난스럽게 행동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두 분이셨습니다. 식구가 많지 않은 집안이니 내 가정 이뤄 가족들을 늘리면 부모님도 더 기뻐하실 거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이왕 이런 생각 가진 김에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한 20대 초반이었지만 제가 꿈에 그려왔던 저희 아빠처럼 평생 친구처럼 재미나게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찾기 힘들지를 알게 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이 꽤 사는 편이었거든요.
힘든 환경 딛고 당신만의 사업을 일으키신 아버지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업 회장님까지는 못 되셨더라도 당신의 출발을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뤄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취급하던 물건은 주로 위생과 관련한 제품이었는데 멸균기나 소독기 같은 제품이 주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청결에 대한 이슈가 생활에 중요하다고 여겨진 거의 극초반에 시작하셔서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뿌리를 잘 내린 사업이라 할 수 있었죠. 비록 대기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매출이 적지 않았죠. 두 분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그 덕을 자식인 제가 누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저희 회사와 연계된 공장이 있기는 했으나 예전과는 다르게 공장도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화되어 있다 보니 공장 직원과 본사 직원을 다 합쳐도 겨우 10손가락을 채울 정도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업도 아니고 회사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화려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꽤 내실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게 항상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 애쓰셨던 두 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창시절에 주위에 모이는 친구들 또한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었어요. 굳이 제가 저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을 만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정 환경에 크게 차이가 나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았는데 대학 진학 이후로는 사정이 조금 달랐죠. 처음부터 연구직을 희망했던 제가 공대 계열로 진학을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하고들보다는 남하고들이 얼등에 많은 집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이 천차만별인 동기들, 선후배들이 널려 있었고요. 그 이전에야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저희 집 배경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보고 바라는 바가 있어 다가오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저가 잘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남자들도 없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저 인간적인 호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목적 가진 놈들끼리 저에 대한 뒷말하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참 인간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점만 가지고 타인에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당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같기는 어려웠어요. 제게 호감을 표하신 분들 중 참 괜찮으신 분들도 있었으나 이런 일을 겪게 되기 전처럼 열린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학과 공부만 해도 벅찰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위생 관련 개발 제품을 주로 취급하시던 저희 부모님의 전공 또한 제가 공부하던 화학 계열이었습니다. 애초에 여하고 수가 당시에는 더 적어서 저희 같은 과에서는 드문 캠퍼스 커플이었죠. 두 분은 워낙 가난을 이겨내고 공부를 하셔서 학교 생활하시는 와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거든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생활비 걱정할 거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도 목표로 하는 연구소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정말이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공부 좀 저희 부모님보다 못한다고 해서 두 분이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은 다르죠. 이왕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상 항상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못 믿어온 자식이 아니라 두 분이 업무적으로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공부하겠다고 머리 질끈 묶고
고3 수험생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도 했고 시험도 잦은 학과였어요. 더군다나 이 중에서도 교수님 눈에 들어 연구실 인턴이라도 한 번 더 하려면 더 노력해야 했고요. 어떻게 들으면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앞가림 제대로 해보겠다고 자연스럽게 연애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여러 기회가 생기게 되어도 저 사람이 내 배경만 기대하고 다가온 건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되었으니 상대에게도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저는 제가 입소하기를 바라마지 않던 국내 굴지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취업했을 때 부모님께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던 곳이기에 제 기쁨도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취업하고는 또 제 나름대로 커리어 쌓기 바빴고요. 딸내미 이팔 청춘 좋은 나이에 만날 일만 해서 되겠어?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뜻은 곧 아버지가 남자 만난 지가 1500년인 딸내미를 놀려먹을 분위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기는 했어도 솔직히 조금 약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자기는 평생 단짝인 엄마 있다고 자랑하는 것 좀 봐. 나도 아주 입 떡 벌어진 사윗감 데리고 가면 그때 다시 보자. 속으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했죠. 예비 남편은 그렇게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차일피일 핑계만 만들던 와중에 연구소 선배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간 제 사진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벌써 밥을 몇 끼나 사면서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성화라고 했어요. 내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밥 한번 먹고 온다고 크게 손해날 건 없을 거야. 애가 생긴 것도 멀끔한 편이고 집도 좀 살거든. 무엇보다 자기가 사정사정해서 만나는 거면서 설마 하니 너 불편하게 만들겠어?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넘기며 어물쩍 거절을 했을 텐데 그 무렵 아버지의 남자친구도 없다는 약올림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저렇게 잘났다는 남자가 나 한번 만나보겠다고 저렇게나 지인을 구워 삼는다잖아? 이런 치기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 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소개해주기 아까울 정도로 미모의 재원이라고 선배 칭찬이 자자해서 제가 떼를 썼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한테 호감 만만한 표정을 하고 헬렐레 하는 게 저한테 아주 제대로 꽂혔다는 티가 났어요. 선배 말대로 대단한 미남까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준수한 외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있는 대로 힘을 준 티가 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 보면서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강하게 주장해 만나게 된 만큼 자기 딴에는 사활을 걸었는지 제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기가 더 힘들었어요. 몇 번 더 비슷한 자리를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다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와, 사무실 정말 잘 꾸며놨네? 사무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걸 보아 사업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겠구나 싶었지만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니 그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 사무실 안은 제법 고가의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워낙 평소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있는 집 자식인 티가 났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후줄근한 거 못 견디는 성격이라 같은 옷 겹쳐 입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으니
자기 사무실 꾸미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어수선해서 그런데 그 사무실도 더 넓은 데로 이전해서 나갈 거고 인테리어는 그때 제대로 하려고. 저는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만 했는데 저 보기에 혹시 부족해 보일까봐 먼저 나서서 변명을 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워낙 제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신경이 쓰이나 보다 했지 정말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나는 자리도 여럿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과 예비 남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이미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자주 보거나 잘 아는 사이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같은 사업을 한다고는 해도 분야가 다르니까. 예비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이야 그런 쪽으로는 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적부터 의류 수입하는 집에서 자라서 그래서 창고 씨가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아이, 그렇지. 저한테야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족들 이야기하는데 스스럼이 없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 사업 이야기 꺼내면 항상 말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가세도 일으키시고 예비 남편도 저리 잘 키워주셨는데 자랑스러워할 일을 언급하기 꺼려하는 것 같아 조금 의아했지만 뭐 집안 사업 이야기 대놓고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괜찮아졌지만 저희 집안 사업한다는 이야기 듣고 갑자기 없던 관심 보이며 꼬치꼬치 캐묻던 남자들 생각하니 그런 반응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이 자기 집 사업 이야기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만남이 시작되고 당연하게 항상 결혼을 전제로 말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도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저 사람과 만나기 시작할 때 당연히 그 끝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있었고요. 그 후로 자기 지인들을 제게 소개할 때도 당연히 저를 곧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우리의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게 달가웠죠. 예비 남편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처럼 비싼 명품 옷을 당연하게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집 형편도 굳이 그리하자면 못할 집안은 아니었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명품에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저는 저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부분까지 부모님께 의지하지는 않았고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비 남편 친구들 중에는 30이 넘는 나이에 여전히 부모님 카드를 신나게 긁고 다니는 친구들도 적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중에는 부모님 회사에 직함만 올려놓고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재벌 3세라도 되었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중소기업 사장 부모를 둔 이들도 다수였습니다. 서로 분야는 달라도 저희 부모님 회사보다 순수 연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집안 자제들도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는 걸 보면서 속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니었어요. 얘네 집안이 동대문 돗대기 시장에서 옷대에다가 팔았잖아. 사실 우리 사이에 끼워줄 게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참고 제가 성격이 째째하질 않아서 씀씀이도 대범하고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술 좀 들어가고 거나하게 취해 아슬아슬 선을 넘으며 하는 예비 남편 친구 말에 제가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동대문에서 옷대다 판 게 뭐 어때서요? 돈 잘 버는 부모 덕만 볼 줄 알고 제 힘으로 10원짜리 한 장 안 버는 주제
그게 할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예비 남편 편을 들어주려고 한마디 하려던 차에 그 말에 창피하다는 듯 꼼짝도 못하는 예비 남편 표정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파한 후에 정말 진심으로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창구 씨, 설마 저런 경우 없는 말 듣고 부모님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저 나이에 부모님 카드나 긁는 자기들 처지가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장사해서 돈 번 걸 무슨 이유로 부끄럽게 여겨? 쟤들이 오늘 술이 너무 과했나 보다. 제이 씨도 신경 쓰지 마. 평소에 원래 이렇게 서로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노는 거지 뭐. 열심히 일하시며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 행여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제 말에 대한 답변은 없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저 사람 나름대로의 자격지심이 있어 그랬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항상 완벽해 보이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모님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소독기 이런 제품들 파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이 항상 자랑스럽기만 했지 예비 남편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누구 때문에 남들보다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나요? 예비 남편이 친구들을 좀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돈 좀 쓰는 사람들이라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짧게 보아도 질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은 못 받았어요. 그 사람 사업 인맥 때문이라면 일도 안 하면서 흥청망청 부모 돈 쓰는 사람들보다야 좀 더 건실한 사람들 쪽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 그런 이들과 성격이 좀 다른 이들이 모인 곳에 함께 간 적도 있긴 하네요. 이건 예비 남편의 인맥이라기보다는 사업하는 부모님들 인맥으로 만들어진 사교 모임이었어요. 나름대로 엄선해서 모임 구성원을 모았는지 마냥 부모님 가진 것에 기대 사는 이들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지금껏 예비 남편이 친구라고 소개해준 사람들보다 명품 옷은 좀 덜 걸쳤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눈빛들이 형형하고 성숙해 보이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일으킨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나름대로 내실 있는 기업을 꾸려가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업 쪽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하는 부모님 둔 친구들 중에 부모님 사업에 발 걸친 친구들은 이런 모임 자주 나간다고 하던데 저는 연구원으로서 제 일 하기만도 바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 바쁜 거 아시니 당신들 자식이라고 굳이 이런 자리에 시간 뺏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대화 오가는 자리였다면 한 번쯤 미리 나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예비 남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신다는 한 분이 참 매너가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웠던 예비 남편이 저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표정이 확 구겨졌습니다. 이만 가자. 더 들을 만한 얘기도 없고 친구들이 나오래. 대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손목을 확 낚아채는데 민망해서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도 얼른 가자며 재촉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평소에 마음이 들지 않은 것에 표정을 잘 못 숨기는 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는 꽤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구씨, 왜 이래? 결국 제가 손목이 아파 소리를 빽 지르자 아차 싶었는지 미안하다며 제 손을 놓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이씨, 저놈이랑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뜸 아까 그 사람한테 이놈저놈 해대는 게 영 감정이 좋지 못해 보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 아이 몰라. 저놈 저건 옛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이제 좀 안 보고 사나 했더니 왜 하필 내가 하는 일까지 해서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냐고. 알고 보니까 예비 남편 하는 일에 동종업계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생업체의 대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비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듣게 된 건데, 예비 남편이 다니던 사립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은 곳을 나왔다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동갑인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재라 그 학교 나온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항상 그 사람 보면서 예비 남편한테 너는 왜 저만큼 못하느냐, 공부를 게을리하려고 치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아주 눈엣 가시로 여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결국은 사업적으로까지 얽혀서 그쪽이 더 잘 되고 있으니 저 사람 심산이 상할 만하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딱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 저 사람이니 거리 좀 두라는 게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 그 정도는 내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의 구체적인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기어이 저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5월의 신부로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월 결혼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좀 촉박했고 제 개인 일정으로도 좀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어요. 제 실적에 중요한 연구심사가 그 즈음에 있어서 솔직히 조금 미뤘으면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외 결혼식 하려면 거기서 더 미루면 더워서 안 돼. 식장 가득히 생활을 꽉꽉 채울 텐데 거기서 더 추워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도 드레스 입고 덥고 힘들어서 안 돼. 그때가 딱이라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꼭 결혼식을 그렇게까지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 면적을 생활로 다 채우려면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우리 집이나 자기네나 그런 돈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이게 다 우리 제이 씨 결혼식 완벽하게 해주려고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 나 섭섭해? 사실 저는 신부라고 해서 결혼식 자체에 대해 대단한 로망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1시간도 채 안 되는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큰 돈 쓰는 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해요. 아무리 저희 집이 여유 있는 집이라고 해도 돈은 돈인데 그보다 더 값진 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까지는 예비 남편 앞에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한다고 저 사람도 그리 생각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무엇보다 나 위한다며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초쳐서 힘 빠지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좋은 일, 좋은 생각만 가득해야 하는 건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심사 앞두고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정말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근심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특허까지 받아서 잘 판매해온 제품에 왜 딴지를 거는 거야?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위생 관련 기기에 문제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데 범인은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업계 2위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모님 회사와는 판매량이 차이가 컸던 경쟁 업체에서 저희 부모님 회사 이겨보겠다고 무리수를 둔 거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과 관련한 걸 다루면서 이런 이슈가 사실무근이어도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이지 얍삽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한대.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 비겁한 자식 똑같이 신고하면 거기도 다시 싹 다 새로 검수받아야지. 그러지 마. 요새 다들 힘들어서 그래. 이 업계 자체가 지금 포화 상태라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물건 제대로 만들어 망가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가 차는 판에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경쟁업체 계략에 내 부모님이 힘들어 근심 가득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연구원 딸 괜히 뒀어? 소명할 근거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 곧 연구한 거 발표도 있고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아빠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지금 결혼이 문제야? 그렇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부모님 먼저 신경 쓰는 게 옳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한창 결혼할 무렵에 혼란하게 짝이 없는 처가 사정 때문에 같이 근심에 쌓여있는 것보다야 후련하게 해결할 일 해결하고 결혼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더 마음 편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예비 남편 앞에서 입을 떼게 되었습니다. 창구 씨, 내가 정말로 미안한데 우리 결혼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5월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실은 요즘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 경쟁업체 쪽에서 모함으로 신고까지 한 상황이라 그거 소명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럴 때 자식이 힘이 되어드려야지. 자기한테는 정말로 미안한데 내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 테니까. 뭐? 그럼 장인어른 회사는? 회사까지 흔들리는 거야? 양해 구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색을 하고는 저희 부모님 회사의 존속 여부부터 확인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애초에 부당한 모함이었으니 제가 소명만 잘 해내면 될 일이었어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부모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아니셨고 회사가 존폐 위기에까지 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예비 남편이 받아들인 바는 아주 심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지. 이제 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더 그냥은 못 두고 보겠어서 그래. 네가 도와주면 상황이 뭐 달라지고? 눈치를 채지 못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당장 내 부모님이 힘드셔서 결혼 미뤄달라고 양해 구하는 상황이라 저도 좋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쯤 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부모님이 힘드시다고 하면 뭐라도 돕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잖아. 꼭 벌써 우리 부모님 회사 망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냥 조금만 미뤄달라는 거잖아. 미룰 게 뭐 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우는 거지. 뭐? 예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누구보다 성대한 결혼식 올리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입에서 파혼 이야기가 나오다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쉽게 못할 건 뭐가 있어? 너희 집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며? 그런데도 나하고 결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그건 네가 양심이 없는 거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매달리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눈까지 까뒤집으며 생전 제가 본 적 없었던 표정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 네가 무슨 절세 미인이어서 너네 집 망하든 말든 무조건 받아줄 줄 알았어? 사람 다 끼리끼리 사는 거야. 이제 거지 다 되게 생긴 마당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내가 고작 사업 말아먹은 집 사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번쩍번쩍한 결혼식 준비한 줄로 알아?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 찾아갈 테니까 너도 네 수준에 맞는 남자나 새로 찾아보든지. 세상에,
아무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길 속을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 사람 태도가 돌변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목을 좀 심하게 신경 쓰고 이상한 부분에서 자격지심이 있다는 건 알았어도 적어도 제게 지극히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진짜로 망한 것도 아니고 일 좀 생겼다고 당장에 망한 취급하면서 곧장 거지니 뭐니 막말하는 꼴을 보세요. 이쯤 되니 저놈 실체 까맣게 모르고 그냥 식장으로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 생각이 드니 소름이 오소서 돋았습니다. 너 말 다 했니? 그동안 그 더럽고 시커먼 속 감추고 멀쩡한 놈 행세하느라 아주 고역이었겠다. 네 수준이 그 정도로 처참하게 밑바닥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 매달린다고 결혼을 해준다고 했겠어? 나야말로 사양이다. 너 앞으로 내 앞에 그 기름진 면상 들이댔다간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가 다시 받아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도 일 없거든? 너도 분명히 파혼 동의한 거다. 끝까지 경솔하게 나불대는 놈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이지 믿을 놈 없다 싶더군요. 그동안 여러모로 쎄한 부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놈의 인간성마저 의심하지는 않았었는데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놈이랑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다 있나? 그렇게 장인어른 귀한 따님 제발 자기 달라며 구걸하는 신용까지 하길래 허락을 해줬더니 감히 누굴 거지 취급해? 치우라 그래. 그따위 못 베어 처먹은 놈 지발로 떠난다는데 잘 됐지 뭐. 아주 내 앞에 걸리기만 해봐. 그 니글거리는 면상을 아주 뭉개버릴 테니까.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망발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놈에 대한 부모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작 그 정도 위기에 사람 쳐버릴 놈이면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바로 마누라 탓할 놈이다. 이참에 잘 갈라섰어. 부모님이 저 미친놈이 저희 집 망한 걸 이유 삼아 파혼 통보한 걸 괜히 당신들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저런 놈하고 잘 갈라섰다고 말씀해 주신 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후회를 하면 제 놈이 할 일이지. 저런 쓰레기 놓쳤다고 뒤돌아볼 일 절대 없었어요. 열이 뻗쳐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전투적으로 눈앞에 당면한 과제를 하나하나 부셔나갔습니다. 목 같은 놈이랑 쓸데없는 결혼 준비한다고 허투루 시간 뺏기는 일 없어지니 제 연구일과 부모님 회사 소명자료 만드는 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경쟁업체에서 모함할 작정으로 신고한 걸 증명해줄 증인까지 운 좋게 확보하게 되어 당당하게 검사에 통과함과 동시에 그 괘씸한 놈 고소도 하고 정식으로 기사까지 내서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땐 그렇게 안 풀리더니 한 번에 풀리기 시작하니 순차적으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판매량이 떨어져서 매출이 줄어드는 게 고민이었던 차에 부모님 회사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게 되며 위생용품에 대한 필요가 크게 늘었어요. 이미 국내에는 어지간한 관공서나 공공장소에 저희 부모님 회사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사정이 달랐죠. 너희 아빠가 국내 특허만 넣는 게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 같이 넣는다고 할 때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는데 그때 너희 아빠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한동안 공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외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특허를 낸 기술이 적용된 해외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받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인정받았던 부모님 회사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은 셈이었어요. 원래 저희 회사에 엮여있던 공장 외에 공장 두 곳을 더 섭외해야 할 정도로 전에 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된 부모님 회사였어요.
저한테 파혼 통보하던 놈이 곧 너네 집 거지 된다며 헛소리하던 게 우스운 일이 되었을 만큼 그 이후 1년 사이에 가세가 눈에 띄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놈이라고 이런 소식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저희 회사 잘 되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공동대표인 저희 부모님 인터뷰를 참 많이도 따갔거든요. 수십 년의 노하우가 반영된 위생 제품으로 공공위생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에서 표창도 받게 되셨습니다. 집안에 갑오 삼아야겠다며 그날 세 가족이 입이 귀에 걸려 표창을 들고 찍은 사진이 신문기사에 떡하니 실렸으니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부잣집에 장가가겠다는 일념으로 결혼하려던 사람도 헌신짝 버리듯 버린 놈이니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얼마나 심사가 배에 꼬일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최고의 복수라는 게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거라지 않겠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이지 더럽게도 헤어진 그놈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 옆에는 이미 든든한 사람이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저놈이랑 내가 그렇게 저놈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주제 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니까짓 게 뭔데 내가 누구랑 어울리든 무슨 상관인데? 고소하다는 듯 약올리며 말하는 제 곁에는 곧 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혈압이 뻗쳐 길길이 날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모임에서 어릴 적부터 농가 비교당하며 같은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던 잘난 동창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예비 신랑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너 사업 다 말아먹고 폐업했다며? 이 사람한테 잘 들었어. 그러니까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은 한다고. 부모님 어렵게 장사해서 겨우 집안 일으켜놨더니 그 돈을 다 뜯어내서 홀랑 말아먹는데? 너 그거 다 말아먹고도 불쌍한 네 부모님한테 돈 더 뜯어내려다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고 절연까지 당했다며?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네 친구들이 이제 너 끼워주지도 않는다던데.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너? 너 그걸 다 말했어? 감히 내 남편한테 눈깔 치켜뜨는 놈을 경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거지거지하며 막말하더니 거지는 네가 됐네. 자, 나는 이제 내 수준에 딱 맞는 좋은 남자 짝으로 잘 만나는데 너는 옆에 누가 있니? 하긴 부모도 학을 때는 자식 새끼 어떤 눈먼 여자가 만나주겠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사내 자식이 부끄럽지도 않냐? 제이씨 같은 네 분에 넘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도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꼴에 네가 왜 화를 내? 당당하게 제 옆자리 차지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분해서 얼굴이 터질 듯한 꼴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한테는 또 달려들지도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입고 있던 명품 옷도 새 걸 못 사고 있던 얼마 안 남은 걸 돌려 입었는지 소매가 꼬질꼬질한 게 꼭 그놈 성품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꼴에 네 수준에 맞지도 않은 사람들 시기나 하고 헐뜯고 돌아다닐 생각 말고 사지 멀쩡하면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기대서 연명할 생각 말고 일을 해, 일을. 뭐 할 줄 아는 게 개뿔도 없는 놈 어디서 써줄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너 거기서 거기 안 써! 소리만 고래고래 쥐를 뚫 알았지. 제 예비신랑 무서워서 쫓아오지도 못하는 찌질한 놈 소리치는 거야 웃기기만 하지 겁날 것도 없었습니다. 에이, 제이씨. 나한테는 제이씨밖에 없어. 제이씨 떠나고 나서 나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제이씨가 옆에 있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제발 돌아와줘, 제이씨. 그러고 사흘도 안 돼요. 제 집 앞에 나타나 술을 처먹고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며 저한테 애걸복걸하는 놈 꼴을 보는 건
아주 코미디였고요. 네가 했던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찾으라고 했지? 너도 이제 네 수준에 맞는 사람 어디 한번 잘 찾아봐. 네 수준에 나 같은 넘치는 사람이 어디 가당키나 하니? 거지 주제. 언감생심 누굴 넘봐? 제이씨 내가 이렇게 빌게. 그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해줄게.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갖다 붙여? 네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발끝에라도 가본 적이 있니? 참 꿈도 크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볼 생각 말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 안 그래도 너 나타나면 네 얼굴 다 뭉개버릴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할까? 흠씬 두들겨주겠다는 소리에 기겁을 해서 꽁지 빠지게 돌아가는 찌질한 놈 뒤에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평생 그렇게 쪽팔리게 살면서 도망이나 다녀라. 썩 꺼져.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게 놈을 직접 본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도 이래저래 크고 작은 사고를 치다가 결국 수습을 하다 감당이 안 돼요. 그놈 부모가 필리핀인가 어디로 자식놈을 도피시키듯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처우가 좋지는 못했는지 지금은 연락이 죄다 끊겨서 따로 소식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 나가서 연락 끊긴 뒤에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뭐 그 사람도 어디서 그 못된 말버릇 못 고치고 원한 사고 다녔다가 그 뒤에 일이 어찌 되었을지야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어차피 해외로 쫓겨나기 전에도 저라고 그런 꼴로 파혼당한 거 마냥 참지는 않아서 그 멍청한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원래도 조롱거리로 삼던 놈, 웃기지도 않는 주제 넘은 파혼 통보가 아주 훌륭한 씹을거리가 되었겠죠. 그렇게 우정에 어쩌며 해가며 양아치들끼리 어울려 다니더니 그런 것들이 무슨 우정을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얼마 전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파혼 이후로 제 마음을 살뜰히 보살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언제나 온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유학도 남편 회사 해외 확정과 더불어 제 자아 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기로 했고요.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 자기 보기에 그럴듯한 여자에게 보이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역시 드디어 찾게 된 진정한 제 짝을 온 마음으로 반겨주시며 하나뿐인 딸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곧 새로운 여정을 향해 떠나가면서 이제 지나간 모든 일들은 훌훌 털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작은 사연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으며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